밀리면 사람을 투리하고 발력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작전 상태입니다. 왜? 기다리게 하면 가만히 기다리다가 옆에 보면 있거든. 쭉 담고 또 기다리다가 왜 빨리 안 빠지고 쭉 담고 이런 매출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을 시켰어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요즘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영상을 보잖아요. 또 그 관련된 영상을 다 띄워줘요. 네. 자동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자동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여기서 보통 주문하고 예전에는 주문회가 끝나요. 주문회가 결제하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요 밑에다가 요걸 깔아줘요. 결제하기 전에 한 번 더 결제 요거 다 꺼놔서 다음에 결제 버튼이 있어요. 요 밑에 원래 이제 더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이 제품을 밑에 깔아주는 거죠. 그럼 또 여기에서 결제하기 전에 밑에 시선이 가요. 아 맞다 종이컵 필요하지 뭐 필요하지 얘네가 장바구니 주워 담고 다시 매출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있는 그걸 카운터에서 기다리는 그걸 여기다 쇼핑몰에다 적용시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방을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 요것도 주유소 보면 뭐 휘발유 얼마 무슨 경유 얼마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저거 문에는 되게 잘 띄지 않습니까? 야 저걸 어떻게 우리 매장에 활용할 수 없는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려냐면 여기에 여기 차가 지나다니게 아까 이제 이어졌는데 되게 문이 잘 띄어요 LED로. 요 내가 그 휘발유 얼마 경유 얼마 경유 얼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 왜냐면 복사리 종이컵 커피는 사무실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걸 이제 지나가다가 기름 보듯이 시선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유소의 그 간판을 우리 쪽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모방에서 창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방하다가 자신에게 몰입하고 일상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 거기서 다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는 답이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도 답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면 그런 답들이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 탁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 핵심 먼저 손해보라.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인간관계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손해보면 그 다음에 이득은 나중에.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매장에 가보면 제 키만한 이런 몽땅 연필 모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연필 있죠. 어떻게 되냐면 그 몽땅 연필을 가지고 오면 7cm 이하 애들 우리가 많이 써봤잖아요. 써보면 너무 짧아서 못 쓰지 않습니까? 이제 잡기 힘드니까. 근데 그걸 다 쓴 걸 가지고 오면 새 걸로 내줘요. 공짜로. 안 바꿔줍니다. 그럼 5자로 몽땅 연필 갖고 오면 5개에 3개 새 걸로 다 내줘요. 맡겨놔줍니다. 또 왜 그렇게 해주려는 거죠? 지금 한 10만 자로 넘을 거예요 이게. 모이게. 근데 원가 100원 잡아도 한 1000만 원이잖아요. 우리는 1000만 원 손해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손해본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몽땅 연필을 교환하러 올 때 왜? 다른 것도 사갔지. 왜 다시? 다른 것도 사갔지. 그렇지. 무슨 얘기야? 그렇지. 애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엄마가 부모가 애 손을 잡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손을 잡고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엄마는 우리 물건이 10만 가지는 되는데 사실은 그 주부들 들어오면 쇼핑하시고 환장합니다. 안에 보면 애는 던져놓고 이제 막 쇼핑을 카드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몽땅 연필을 손해보고 먼저 손해보면 이걸 교환하러 와가지고 원가 교환 100밖에 더 합니까? 이게 몽땅 연필 새 걸로. 근데 이걸 손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마진을 보는 거죠. 사업의 핵심은 일단 먼저 손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살을 주고 뼈를 취하라 그래요. 살을 주고 뼈를 취하라. 먼저 손해보고 이득은 나중에 취하라. 이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건 사업의 핵심. 어떤 업종에나 이게 다 적용이 돼요. 보면 자 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2015년도에 유럽에 여행 갔을 때인데 요게 이탈리아 밀라노 광장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기분 좋게 웃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밀라노 광장에 딱 들어서니까 비둘기 떼가 막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이 들어서니까 야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비둘기 막 땅에서 막 쪼아먹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야 박수 치고 막 사진도 찍고 있으니까 흑인 몇 명이 와가지고 내 앞에다가 옥수수 알갱이 있잖아요. 옥수수 알갱이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앞에다가. 뿌리니까 그거 먹으려고 비둘기 떼가 엄청나게 모여드는 겁니다. 야 박수 치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밥 치고 있으니까 이제 흑인이 손을 이렇게 이제 두드리면 이 손바닥을 하늘로 올려버려요. 하늘 올리니까 요 위에 옥수수 가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먹으려고 이 비둘기 떼가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게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역시 유럽은 선진국은 틀리구나. 이놈 이렇게 선사하는구나. 이제 갈라 그러니까 흑인이 헤이 머니 돈 내놔라 이거죠. 자왜 그러냐면 우리는 땅 파서 장사냐 이거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내가 뿌리라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내가 뿌리라 이야기는 지금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젊음을 선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돈 달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계산해보니까 한 2,000원 정도 됐어요. 2,000원 줬어요. 근데 이제 옆에 흑인들이 몇 명이 다른 사람이 더 있었어요. 자기도 몇 개 뿌렸다 이거죠. 자기도 달래. 옆에 나도 몇 개 뿌렸다. 자기도 달래. 한 5명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예요. 근데 그 10,000원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먼저 손해봤잖아요. 손해보고 내한테 절금을 안겨주고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경험이 사업이 기회다. 자, 보이죠? 이제 체험 마케팅. 우리가 이런 예가 어디에 있냐면 대형마트 시식코너가 있잖아요. 대형마트에 보면 뭐 이제 만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구워갖고 뭐 두부라든지. 근데 그걸 먹고 사실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먹고 돌아서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먹고 일부러 생각하는 척 하잖아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렇게 시식 코너를 마련했을 때 매출하고 없을 때 매출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먼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먼저 손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도 가족이 있을 때 필리핀에 차를 타고 횡단보도에 딱 서니까 갑자기 초등학생 조그만한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앞유리를 막 이렇게 닦는 겁니다. 앞유리 닦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얘가 왜 이러나 싶은데 다 닦고 나서 문을 똑똑 두드려 $1래요. $1 달라 그래요. 1달러 우리나라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닦은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지가 와서 먼저 다 닦고 나서 $1 달라 그래요. 그래 보통 열에 한 8-9명은 다 아마 줄 겁니다. 근데 지가 닦기 전에 여기 문 닦는데 창문 닦는데 $1를 닦으시기 전에 웬만하면 잘 안 닦죠. 그 불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근데 다 닦아놓고 $1 달라 그래요. 그것도 자기가 먼저 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다 손해보는 거예요. 이 군만장수 고속도로 올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을 한 개씩 부대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요. 먹고 그냥 맘 먹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준 사람은 손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 먹고 가는 사람 먹기보다 실제로 일어난 매출이 더 상당하다는 거죠. 모든 게 다르요. 길거리 가수 누가 뭐 내가 노래 불러달라 했습니까? 본인 노래 부르고 앞에 그 기타 그 통나무 불어서 돈 던지고 하잖아요. 자기가 먼저 손해본 거잖아요. 그 낚시꾼 자기가 먼저 미끼 손해보는 거잖아요. 낚시를 남자 여자 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쁜 고기는 뭐 밥을 안 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약장수 보면 시골에 가 보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잘 안데 예전에 보면 막 시골에 보면 이제 이게 약장수 와가지고 막 신나게 놀게 해줘요. 뭐 쇼도 하고.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뭐 저녁마다 그렇게 나가요. 그 나중에 가 보면 가서 뭐 화장지도 받아오고 뭐 비누도 받아오고 통풍도 받아오고 그리고 어느 일주일 뒤에 가 보면 집에 뭐 자석료 뭐 큰 게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 먹다 보니까 뭔가를 사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먼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뭐 사기꾼도 마찬가지고 먼저 손해보잖아요. 1,000만 원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이자 30% 주겠다. 300만 원 주고 또 생각이 300만 원이 생각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1억 주면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5억 주면 얼마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 먹고 나갔거든요. 그것도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내가 먼저 손해보는 거다. 체험을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 이득을 나중에 취한다. 그 다음에 이제 편함보다 편함을 추구하라. 이게 뭐냐면 저는 화를 보내도 그냥 아예 안 보내요. 좀 재미있는 요소를 하여가 자 바다 대표이사 최인규
형 좋은 데 있어 오늘도 집에 안 들어갈 거지. 이제 매장을 하나 오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보통 축 발전, 뭐 무궁화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식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화환도 좀 재미적인 요소를 가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 좋은 데 있어 오늘도 집에 안 들어가지. 오늘 좋은 날이니까 밖에 술 한잔 하자 이거죠. 근데 축하들은 이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렇게 보내면 이런 식으로 보내면 제 화환이 그 입구 맨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 또 보이죠? 다른 걸. 나도 대표 챙겨. 형이 막 또 하나 오픈했나? 아이고 배야. 이렇게 이것도 보이죠? 아이고 배야 그러지만 이게 축하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보고 자기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화를 하나만도 좀 재미진 요소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내세요? 예? 죽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아니, 장례식장은 그렇게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장례식장은 우리나라 문화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제주도에 가보면 장례식장에서 뭐 윷놀이하고 난리 나요. 거기는 묻고 뭐 뜯고 난리 나요. 저는 장례식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장례식 참가한 사람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가서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걸 못 받아주기 때문에 장례식장에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에도 재미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문화가 그렇게 보내면 저거 미친놈이라 그래요. 뭐 망할시 화한 100배 환수 조치 반드시 시행한다. 망하지 마라 이거죠. 절대 망하지 마라. 네 망하면 화한가 100배 벌 받겠다 이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좋네. 근데 이게 다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 이게 축하한다는 의미가. 그 다음에 제가 금호운고 제가 이제 회장이기 때문에 대단한 놈 오늘만큼 너의 바다를 눈 감아준다. 이렇게 의미는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 항상 이제 중간에 딱 배치대가 있어요. 들어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재밌다 그러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 여직원이 출산했을 때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애를 하나 출산했는데 이제 힘 있을 때 하나 더. 이거 이제 그 병실입니까 뭡니까 그게 출산 산모들 웃고 난리 난 거예요. 야 너 사장 웃고 진짜 대단하다. 힘 있을 때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는 모든 의미는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뻔한 거 말고 좀 뻔한 재미적인 요소를 이제 추구를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연말 시상식이 있어요. 저희 연말 시상식. 연말 종무식 때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2016년도에 최순실이가 뭐 비선실세니 뭐니 그럴 때 이제 비선실세상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김준희 이사 줘야 되겠다. 자 이제 상기 본인은 사장이 매장 순회 시에 마주치면 간식을 사달라느니 배가 고프다 생각하는데 어색한 애교로 목적한 발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사장과 전장을 아바타로 만들어 직간접적으로 조정하는 재주가 있는 비선실세기의 우상으로 많은 리모컨을 실제 많은 리모컨을 줘요. 그래서 사장이 가면 이 직원이 굉장히 활발해서 성격이 밝아요. 사장님 그 간식 사주세요 뭐였어요? 그럼 얘 때문에 실제로 간식을 직원들은 동료들은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말에 비선 실세상이라고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얘가 실세다 실제로 사장을 조절하는 실세다 얘가. 요거는 전 세계에 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요것도 문구도 제가 직접 다 적습니다. 직접 다 적는 거예요. 이 문구도.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사람의 특이점을 딱 기록을 해놨다가 연말에 그걸 그대로 글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제 상점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주면 이제 실제 난리 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년장 기근속상. 제 책에 한 24가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뽑았어요. 시간계상. 상기분일 비 오는 날 땅에 붙은 젖은 낙엽처럼 떠밀어도 나가지 않고 10년간 한결같은 열정을 보여주기에 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결론은 그걸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할 10년을 기대하기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 상은 이거 실제 현금 100만 원을 줘요. 100만 원을 줍니다. 그것도 5만 원짜리를 안 줍니다. 만 원짜리를 100개 바꿔가지고 그리고 받으면 그 자리에서 꺼내 보여줘요. 우리는 이제 3년째 되면 연말에
30만 원, 5년째 되면 연말에 50만 원, 7년째 70만 원, 10년째는 100만 원 현금으로 딱 줍니다. 100만 원. 근데 함께할 10년을 앞으로 함께할 10년을 기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참 고생 많았다. 10년 더 해도 같이 함께하자 이 의미지 않습니까? 그걸 약간만 바꿔도 이렇게 이제 좀 재미있는 요소를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파상. 이 친구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매력이 많이 있어요. 요런 애인가 싶었는데 돌아서 보면 또 다른 면모가 있고 그 양파가 까도 이 속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상기본인은 까도 버섯을 알 수 없는 양파처럼 묘한 매력을 발산하며 평상시 모습과 술자리에서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눈물 날 정도로 큰 웃음을 줄 뿐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다채로운 능력을 보여줄 이상을 수여한다. 부상으로 상품은 10만 원과 양파에 한 봉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 시상식 자체가 굉장히 제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상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만들려고 그러면 대의 특성하고 사물의 어떤 특성 이런 걸 그대로 조합을 걸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카스상. 이 지구는 뭐냐면 지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상기본이 여직원인데 상기본인을 맡은 바 업무에 너무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 나머지 피로 누적으로 마라토너가 결선선을 통과하듯 아슬아슬하게 충분 시간을 지켜왔기에 피로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본상을 드립니다. 부상으로 상품은 10만 원과 바카스 한 박스 이런 그 자리에 수여합니다. 근데 이 여직원은 상을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이게 저는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들 뭐 지각 좀 하면 어떻습니까? 잘 머쓱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옆에 보는 동료들이 좀 그렇게 보잖아요. 자기는 일찍 출근하는데 근데 많이 늦지도 않아요. 항상 1, 2분, 2, 3분 차이로 집에서 한 5분만 일찍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바카스 먹고 지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약간 돌려서 상을 이렇게 이제 수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상. 요 지구는 굉장히 밝아요, 이제 표정이. 그래서 비타민상으로 상기 본인은 대사 성실하고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와 허파에 반없는 사람같이 실실 잘 웃는 100만 불짜리 미소. 뜻은 다 담겨 있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회사 동료들에게 비타민 같은 상큼한 영양소를 공급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부상으로 상품권 10만 원과 비트 한 박스를 수여합니다. 그게 수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많은데 책에 대표적으로 한 5가지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재미적인 요소를 이렇게 가하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비상 상기로 화려한 비상입니다. 상기 본인 작년에 여친을 상상이라는 상을 수여한 거예요. 왜냐면 여자만 상상하고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여친만 상상한다 그래요. 작년에 여친을 상상을 수여한 이후 아래서 깨어나 화려하게 비상하는 새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관리 능력으로 일은 참 잘해요. 이런 관리 능력으로 맡은 업무를 분명하게 수행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래서 깨어 더 화려하게 비상하는 의미에서 부상으로 상품권 10만 원과 달걀을 수여합니다. 달걀 한 판, 이렇게 달걀 한 판 수여하는 거예요. 화려한 비상 아래서 깨어나 딱딱 그걸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펌 마케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뻔한 것보다는 펀함을 추가로 좀 재미적인 요소. 펀 경영 이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잖아요. 거기는 이제 기내 항공에서 항상 재미있어요. 그 기내 방송 나올 때 보면 어떤 방송이 나냐면 기내에서는 금년입니다. 기내에서는 금년입니다. 그 담배를 피우시려 그러면 창문을 열고 가서 날개 위에서 피우시기 바랍니다. 날개 위에서 피우시면서 들으실 곡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펀 마케팅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 아까 화환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제 PC방 오픈했다. 친환관계면 업종마다 많이 보낼 수가 있고 고쳐서 많이 보낼 수가 있는데요. PC방 오픈했다. 친하다 그러면 그 다다오피스 대표 최인규 문구는 라면 꿈꾸는 키보드에 라면 꿈꾸는 키보드에 이런 식으로나 그 다음에 다다오피스 대표이사 최인규 문구는 어떻게 보냐면 게임은 집에서
결혼식을 한다. 내 친구, 친한 친구 결혼식을 한다. 그 문구를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인규야, 저번에 그 여자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큰일 났네. 그리고 또 보면 첫 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면 항상 이제 많이. 근데 문화도 그렇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저는 거의 다 반대로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으로 시간 몇 시죠? 8시 50분. 예? 8시 50분. 이 원래 3시간짜리인데 중간에 좀 뺄 겁니다. 이 업무일지 여기 이제 보면 아까 이제 크라운 전산 이게 제일 업무일지 내용이에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 보이죠? 이 보고자가 제 이름이에요. 제가 기록하고 제가 사인한 이 첫 매출이에요. 이게 첫 매출 2월 3일 날 96,000 한 군데에서 96,000원 매출이 나고 순수익이 3만 원 정도 매출이 난 거예요. 매입은 어디서 했고 기록을 다 한 겁니다. 이렇게 보고자 최인규 제 이름을 제가 기록을 하는 거죠. 제가 사인하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보시죠. 이제 근데 지금은 저는 사인을 안 합니다. 6년까지는 제가 사인을 했지만 저는 지금은 사인을 안 해요. 사인을 안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 제가 혼자 할 때는 사인을 했지만 우리 회사에는 제 사인안이 지금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거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좀 이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리더에는 4종류가 있다 그래요. 리더에는 4종류. 요거는 이제 관리자도 마찬가지, 직원도 요 4종류에 다 포함이 돼요. 각각 개개인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 리더로 이제 고정을 시켜봅시다. 리더는 CEO, 사장, 뭐 팀장도 마찬가지고 4종류가 있다는데 똑부, 똑개, 멍게, 멍구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똑부, 똑개, 멍게, 멍구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장, 그 다음에 똑똑하고 게으른 사장, 멍청하고 게으른 사장,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장.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장이 뭐겠습니까? 4번. 예, 멍청하고 부지런하면 진짜 골치 아파요. 이 직원도 그래요. 사장이 맨날 사건만 치고 직원들에다 비수습하고 직원도 그래요. 맨날 사고만 치는 직원 있잖아요. 사고 치고 또 수습해놓으면 또 사고 치고 조용하다 싶으면 또 사고 치고 멍청하고 부지런하면 차라리 멍청하고 게으르면 사고는 안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4종류에서 가장 제대로 된 사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개. 똥개가 아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게 똑개입니다. 보통 보면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처음에 직원일 때는 굉장히 잘해요.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장이 똑똑한데 내보다 똑똑하고 사장이 직원보다 똑똑하고 부지런해까지 해요. 똑똑한데 막 부지런 아침에 9시 출근인데 7시에 나가지고 업무 준비하고 있고 직원들 들어오면 음성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7시 퇴근인데 자기는 막다 퇴근하고 8시까지 남아있고 이러면 진짜 그러면 시스템을 저는 못 만든다고 봐요. 시스템 자체를.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남이 자기가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남이 하는 걸 직원이 하는 걸 못 봐요. 조금 못하는 걸 못 봐요. 내가 할게. 또 내가 할게. 나중에 온 일이 사건이가 이렇게 자기한테 밀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출근 시간이 지금 일주일에 한 달에 4번밖에 안 돼요. 월요일마다 근데 4번도 하루 종일 근무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 딱 출근해가 회의 딱 1시간 끝. 그럼 한 달에 근무 시간이 4시간입니다. 한 달에 근무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요. 왜? 시스템을 잡아놨기 때문에요. 그거 어떻게 잡아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출근 1시간 근무, 한 달 4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사인을 안 하냐면 아까 사인을 안 하잖아요. 근데 내 혼자 할 때는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인을 안 하는 이유가 사인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사인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근데 최종 사인을 각 팀장, 부서장만 사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냐면 자기가 최종 사인이니까
거기에 일어난 문제의 최종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이거죠. 본인이. 그러면 보십시오. 사장이 사인한다. 이거는 뭐냐면 고민을 안 합니다. 한 번 더 생각도 안 해요. 왜? 사장이 가면 해결해 줄 거니까. 그러면 사인을 최종 자기를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종의 마인드가 아니고 주인의 마인드로 그게 주인의식을 길러주는 거죠. 네가 최종 사장이라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고 안 되는 건 내한테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인을 없인 이유가 시스템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부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저는 그렇게 시스템을 잡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10가지 종류는 이제 10가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가 정부 고장이 났다. 정부 고장이 났다. 사장이 교체하는 비용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교체하는 비용이 틀려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이죠? 정부 교체는 정부 고장이 났다. 자, 사장은 900만 원 받는다. 사장은 이제 900만 원 받는다. 월급을. 알바생은 90만 원 받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90만 원, 하루에 알바생은 얼마입니까? 하루 3만 원이죠. 사장의 인건비는 한 달에 900만 원이니까 하루에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0배가 차이 나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근무한다 진짜 간단하게. 그러면 1시간당 알바생은 3,000원이고 3,000원짜리고 사장은 3만 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정부를 교체하는데 1분 들었다.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알바생이 하루에 3만 원인데 3,000원인데 1분 걸렸다.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이 교체했다. 돈으로 환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장은 그런데 제 같은 경우 그거 한 달에 4번 출근하고 그것도 1시간 출근 나머지 뭐 하냐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사장은 생각으로 이래야지 똑똑하고 게을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게으르고 머리로는 좀 이제 부지런하라 이래요. 근데 몸은 내가 할 걸 지금은 다 시켜버리는 거죠. 조금 좀 덜 해도 시켜보니까 결국은 다 시스템을 잡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일은 그냥 일반 직원들은 맡기고 중요한 업무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생각만 잘못하면 오판을 하면 회사 자체가 비천천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에 여유를 많이 갖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물론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러 다녀요. 명리학을.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하죠. 항상 나는 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가지고 내한테 생각을 할 시간을 많이 달라고 친구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인을 안 하는 이유가. 자, 시스템 뽑기행 시스템 경영법. 이제 한눈에 보는 손익계산법. 10가지 정도, 여러 가지 있는데 10가지 뽑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손익계산법. 자, 이거 사진 찍으실래요? 네. 정말 쉽고. 한눈에 보는 손익계산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무제표는 지금 저도 아직 볼 줄 몰라요. 복잡해요. 근데 저는 손익계산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저희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터넷 쇼핑몰 중에 자체 쇼핑몰이 10개나 되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도 있고, 오픈마켓도 뭐 G마켓 11분가 또 쿠팡이나 많잖아요. 그 다음에 통로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부도 있고, 매장도 또 저기도 있고, 막 영업부도 그렇고,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반 식당 이런 데는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보면 한 달에 내가 돈을 얼마 버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자기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도 몰라요. 장사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잘 못해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자, 한 달에 내가 얼마 가지고 가는지를 알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현금 흐름. 자, 이제 월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외상으로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오늘 물건을 팔아도 외상으로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매출이 일어나도 그거는 수기상으로만 기록해놓고 여기에다가 실질적인 현금으로 들어온 돈을 기록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온 돈을 받은 거, 입금 받은 거,
그 달에 어떤 식으로든 돈이 뭐 현금을 받았든지 통장으로 들어왔든지 카드 대금으로 입금이 됐든지 일단 들어온 돈만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지출은 요런 뭐 외상 지출도 있고 왜 예를 들어 미용실에 예를 들면 미용 재료가 들어왔다. 이달에 들어왔지만 재료는 들어왔지만 실제 다음 달에 결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달에는 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지출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숫자로 남겨놓고. 그래서 실제로 현금 들어온 거, 실제로 나간 거, 그거만 딱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손익이 실제 내한테 얼마 떨어지니까 딱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인건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임대료, 뭐 전기세, 금융비용 예를 들어 뭐 대출을 냈으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달달 나가잖아요. 그것도 다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 식대, 차량 유지비도 할부로 차량을 뽑았다. 그럼 달달 돈이 나가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뭐 보험료도 나간다. 그럼 그것까지 지출을 다 잡는 거죠. 회식비 적대에 무슨 보험료라든지 일단 나간 걸 전부 다 실제로 나간 걸 빼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온 거하고 실제로 나간 걸 딱 빼면 내한테 한 달에 얼마 떠지니까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수치상으로는 뭐 매출 많이 일어나는데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흑자부도가 나는 거죠. 그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딱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내한테 얼마 떠는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해 보면 실제 딱딱딱 떨어져요. 매출만 그 달에 안 들어온 거는 수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달에 외상 대금을 물건이 들어온 걸 그 달에 지출 안 하면 그 기록할 필요도 없고 다음 달에 그 지출한다 그러면 다음 달에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그 다음에 적자라는 부서가 있고, 자 적자라는 부서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저희가 2호점 지정 매장에는 처음에는 적자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나가야 될 돈이 있어요. 무조건 나가야 될 돈이. 자 보시죠. 그걸 이제 보면 자 이걸 월 단위에서 보통 월 단위로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근데 월 단위에서는 일 단위로 관리를 해버려요. 자 월 단위로 관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 0%를 일어나면 0%에 한 달 매출이 얼마 일어났네. 한 달 월 쭉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아 얼마 벌었네, 얼마 나갔네, 야 적자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으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또 한 달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월말에 또 계산해가지고 또 적자네, 열심히 하자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 단위로 계산하다 보면 이 일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일 단위로 관리할 겁니다. 하루 단위로. 자 어떻게 하루 단위로 관리하냐면 여기 우리 2호점 그 영업부 1일 매출가 순수익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이 고정비용이 뭐냐면 자 한 달에 고정비용 예를 들어서 영업부에 자 한 달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무조건.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직원이 4명이면 4명 그 다음에 식대 그 차량 유지비 뭐 기름값 쭉 하면 무조건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들어가야 될 돈이 있어요. 한 달. 그걸 다 더해가지고 30일이니까 30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하루에 무조건